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 시장에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아내는 장에 가지 않았다. 시장 새벽 풍경 빈 좌판.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40년 동안 한 번도 비지 않았던 그 자리. 남편의 거친 목소리, 과거 회상. 이렇게 해가지고 팔리겠냐. 아내의 조용한 손 야채 정리하는 모습. 평생 욕만 먹으며 살던 여자. 말없이 가족을 먹여 살리던 여자. 병원 복도 휠체어 탄 남편. 그 여자가 처음으로 선택을 바꾼 날. 남편은 그제야 알게 됩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 한 줄이 무슨 뜻이었는지. 새벽 5시 반. 비닐 덮개를 벗기는 소리, 상자를 내리는 소리, 저울을 두드리는 금소금.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 사이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72살 박철수. 목소리가 큽니다. 거칩니다. 이걸 어떻게 팔라고 이렇게 썩었어. 옆에서 야채를 정리하던 아내 김순자가 손을 멈춥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상한 잎을 하나씩 떼어냅니다. 칼로 단면을 깨끗이 자릅니다. 다시 쌌습니다. 철수가 또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사냐고. 순자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손만 움직입니다. 배추를 다듬고 물을 닦고 팔을 묶습니다. 철수는 계속 말합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신선한 걸로 받아오라고. 주변 상인들이 슬쩍 눈을 돌립니다. 모두 익숙합니다. 저 남자는 늘 저렇습니다. 아침부터 화를 냅니다. 아내에게 욕을 합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순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언니 힘내요. 순자는 웃지 않습니다. 고개만 살짝 숙입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듯이, 아니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듯이. 손님이 옵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물을 봅니다. 이거 얼마예요? 순자가 대답하려는데 철수가 먼저 끼어듭니다. 3,000원. 순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2,500원이에요. 철수가 고개를 확 돌립니다. 뭐? 2,500원? 너 미쳤어? 순자는 물을 봉투에 담습니다. 손님에게 건넵니다. 팔을 한 단 더 얹어줍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가고 나자 철수가 불평합니다. 덤까지 줘?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거야. 순자는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양파 봉지를 꺼냅니다. 저울을 닦습니다. 철수는 계속 중얼거립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사람들은 다 공짜만 바라고. 아침 해가 뜹니다. 시장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큽니다. 순자의 손은 여전히 바쁩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저 남자는 평생 저렇게 살았다는 걸. 그리고 저 여자는 평생 참아왔다는 걸.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 참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순자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집안은 춥습니다. 난방을 아껴야 합니다. 전기세가 나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갑니다. 낡은 점퍼를 걸칩니다. 냄비에 물을 올립니다. 철수가 먹을 죽을 끓입니다. 철수는 소화가 안 좋습니다. 아침엔 죽만 먹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순자는 약을 챙깁니다. 철수 약입니다. 혈압약, 소화제, 관절약. 순자 것은 나중입니다. 순자는 늘 나중입니다. 시계를 봅니다. 4시 40분. 시장에 가야 합니다. 도매상이 5시 반에 문을 엽니다. 좋은 물건을 고르려면 일찍 가야 합니다. 순자는 죽 한 그릇을 식탁에 놓습니다. 철수는 아직 잡니다. 깨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나 먹을 겁니다. 문을 나섭니다.
계단이 삐걱입니다. 빌라는 낡았습니다. 30년 넘었습니다. 이사갈 돈은 없습니다. 시장 도착. 도매상 아저씨가 인사합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예. 순자는 한마디만 합니다. 말이 많으면 시간이 늦습니다. 야채를 고릅니다. 배추, 무, 양파, 감자. 상자를 옮깁니다. 무겁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표정은 안 바뀝니다. 가게 자리로 옵니다. 천을 펼칩니다. 야채를 진열합니다. 못생긴 건 뒤로, 예쁜 건 앞으로. 가격표를 씁니다. 손글씨입니다. 철수는 글씨를 못 씁니다.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6시. 철수가 옵니다. 죽을 먹고 왔습니다. 불평부터 합니다. 죽이 너무 묽어. 순자는 대답 안 합니다. 야채를 다듬습니다. 야채 가격 너무 비싸게 받아온 거 아니야? 순자가 말합니다. 이게 제일 쌌어요. 거짓말. 옆집은 더 쌀 텐데.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믿지 않습니다. 철수는 늘 의심합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아내가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장사가 시작됩니다. 단골 손님이 옵니다. 할머니입니다. 순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예, 어르신. 이 배추 얼마야? 순자가 대답하려는데 철수가 끼어듭니다. 5,000원. 할머니가 놀랍니다. 어머, 비싸네. 순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4,500원 드릴게요. 이거 제일 싱싱해요. 철수가 화를 냅니다. 아, 내가 5,000원이라고 했잖아. 할머니가 민망해합니다. 순자는 배추를 담습니다. 팔을 하나 더 얹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가 갑니다. 철수가 소리칩니다. 너 때문에 장사가 안 돼. 맨날 덤 주고. 순자는 다음 손님을 기다립니다. 철수는 계속 불평합니다. 사람들은 철수를 봅니다. 그리고 순자를 봅니다. 순자는 웃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절합니다. 말수는 적지만 손님을 기억합니다. 저번에 사가신 감자 맛있으셨어요? 네,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이걸 드려볼까요? 더 달아요. 순자의 손은 쉬지 않습니다. 닦고, 다듬고, 담고, 건넵니다. 철수는 쉴 때가 많습니다.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순자가 합니다. 도매상 결제도 순자가 합니다. 철수는 돈 계산을 못합니다. 숫자에 약합니다. 저녁이 됩니다. 가게를 정리합니다. 남은 야채를 상자에 담습니다. 천을 접습니다. 철수가 묻습니다. 오늘 얼마 벌었어? 순자가 대답합니다. 8만 원쯤요. 겨우? 옆집은 더 벌었을 텐데. 순자는 상자를 듭니다. 무겁습니다. 철수는 들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늘 아프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순자는 저녁을 준비합니다. 철수는 TV를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뉴스에도 불평합니다. 세상이 다 엉망이야.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우리가 못 사는 거야. 순자는 밥을 합니다. 국을 끓입니다. 반찬을 꺼냅니다. 철수 것을 먼저 놓습니다. 숟가락을 놓습니다. 진지 드세요. 철수가 먹습니다. 맛없다고 합니다. 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먹습니다. 순자는 나중에 먹습니다. 남은 것으로 먹습니다. 철수가 TV 보는 동안 설거지를 합니다. 약을 챙깁니다. 철수 약입니다. 약 드세요. 철수가 받습니다. 투덜댑니다. 약도 비싸. 왜 이렇게 약값이 비싸? 순자는 약봉지를 정리합니다. 다 먹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병원 날짜를 봅니다. 달력에 적습니다.
밤 10시. 순자는 부엌에 앉습니다. 가계부를 펼칩니다. 오늘 번 돈을 씁니다. 쓴 돈을 씁니다. 남은 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들을 꺼냅니다. 4개입니다. 병원, 전기, 쌀. 혹시 순자는 돈을 나눠 담습니다. 병원 봉투가 제일 두둑합니다. 철수 약값이 많이 듭니다. 혹시 봉투는 제일 얇습니다. 10,000원짜리 2장뿐입니다. 순자는 그 봉투를 가장 조심히 넣습니다. 가계부 끝장에 씁니다. 오늘도 무사히 날짜를 씁니다. 가계부를 덮습니다. 철수는 이미 잡니다. 코를 골리다. 순자는 이불을 덮어줍니다. 문을 닫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겁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은 순자를 참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참는 게 아닙니다.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걸, 이렇게 버티는 걸. 왜냐고요? 그냥 해야 되니까요. 철수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라디오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돈은 적었습니다. 30살 때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빚을 내서 차렸습니다. 1년 만에 망했습니다. 손님이 안 왔습니다. 위치가 나빴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철수는 그때부터 세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믿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순자가 갚았습니다. 순자가 식당에서 설거지했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했습니다. 철수는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철수는 그 10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 모양이 된 게 다 세상 때문이야. 사람들이 날 무시했어. 나만 손해봤어. 순자는 듣기만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그게 더 화났습니다. 너도 날 무시하는 거지? 말을 해. 왜 말이 없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철수는 멈칫했습니다. 화를 낼 곳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맞긴 뭐가 맞아. 너도 속으로 비웃는 거잖아. 순자는 대답 안 했습니다. 빨래를 널었습니다. 철수는 그 후로도 화를 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자에게, 세상에게, 자기 자신에게.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철수가 왜 화를 내는지. 철수는 두려웠습니다. 가난이 두려웠습니다. 늙음이 두려웠습니다. 병이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말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욕으로 나왔습니다. 화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약해지면 끝이야. 그러니까 화를 내야 돼. 안 그러면 깔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지금도 믿습니다. 화를 내야 살아남는다고. 욕을 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철수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 이유를, 손님들이 순자에게만 말 거는 이유를. 철수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압니다. 강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 말없이 삶을 견디는 사람.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 욕을 먹어도 손님에게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순자에게 묻습니다. 언니, 왜 참아요?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순자는 웃지 않습니다. 대답도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참는 게 아니니까요. 순자는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걸. 왜요? 다른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아니,
알아도 할 수 없어서입니다. 순자는 24세 철수를 만났습니다. 맞선이었습니다. 철수는 그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해 보였습니다. 결혼했습니다. 1년 후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예뻤습니다.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철수도 그때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이 망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철수는 화를 냈습니다. 순자는 일을 했습니다. 지은이는 혼자 컸습니다. 지은이가 중학교 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빠 말을 안 들어요? 순자가 놀랐습니다. 엄마가 아빠 말을 안 들어? 응. 아빠가 맨날 화내잖아. 엄마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이는 그렇게 배운 겁니다. 아빠가 화내면 엄마 잘못이라고. 순자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더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앞에서 철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욕해도 대꾸 안 했습니다. 지은이를 보호하려고요. 지은이가 상처받지 않게요. 지은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대학은 못 갔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지은이는 1년에 한두 번 옵니다. 명절 때만 옵니다. 오래 안 있습니다. 아빠가 불편해서입니다. 순자는 섭섭합니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지은이도 힘들었을 겁니다. 지은이가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순자는 결혼식에 갔습니다. 철수도 갔습니다. 철수는 하객들한테 불평했습니다. 요즘 결혼식은 너무 비싸. 신랑 얼굴이 별로야. 순자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빠를 피했습니다. 신혼여행 가기 전에 지은이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순자는 대답 안 했습니다. 지은이를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그냥 갔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TV를 봤습니다. 지은이 잘 갔냐? 예. 결혼식 음식 맛없었어.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날짜를 썼습니다. 순자는 참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선택했습니다. 오래전에 딸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똑같습니다. 순자는 매일 선택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걸, 시장에 가는 걸, 철수 밥을 차리는 걸.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압니다.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걸,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적어도 오늘까지는요. 시장에는 소문이 빠릅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누가 어떻게 사는지. 순자와 철수도 소문의 대상입니다. 저 영감말이 참 심해. 근데 저 아줌마는 왜 참지? 아, 모르겠어요. 남편이 망하고 빚 다 갚은 게 저 아줌마예요. 에이, 진짜? 진짜래요. 그래서 못 떠나는 거래. 아이고, 그 세월을. 상인들은 순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동시에 존경합니다. 저렇게 버틸 수 있다는 게 대단해서입니다. 철수는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혼자 장을 봤습니다. 순자가 화장실 간 사이였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감자 얼마예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5,000원. 에이, 비싸네요. 옆집은 4,000원인데. 철수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옆집 가. 왜 여기 와서 흥정질이야?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물어본 건데요. 물어보지 마. 안 살 거면 가.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참. 철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더 화가 났습니다. 뭐? 사람? 너 같은 놈이 사람이야?
남자가 빨리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철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놈들은 버릇이 없어. 순자가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알았습니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야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감자요. 아직 있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4,000원에 주실 수 있어요? 순자는 감자를 담았습니다. 저울에 올렸습니다. 4,500원 어때요? 대신 이거 좀 더 드릴게요. 남자가 고마워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천천히 가세요. 남자가 갔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야. 순자는 대답 안 했습니다. 다음 손님을 맞았습니다. 철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덤 주지 말라고 했잖아. 옆집 아주머니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냥 무시해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작게.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루가 지나가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철수가 먼저 갔습니다. 순자는 천을 접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도와줬습니다. 언니, 나는 못 참겠어. 저렇게 사는 거.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익숙해요. 익숙하면 안 되지. 순자는 상자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뭐. 순자는 말을 안 끝냈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순자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알아. 내가 이 집을 굴리고 있다는 걸.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은 못 산다는 걸. 그게 순자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자존심. 겨울이 왔습니다. 시장이 추워졌습니다. 천막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철수가 기침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약을 줬습니다. 약 드세요. 철수가 거부했습니다. 이까짓 감기야. 그냥 낫겠지. 약 드셔야 해요.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해. 철수는 약을 안 먹었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시장에서 철수가 휘청거렸습니다. 손님이 놀랐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철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신경 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순자가 다가갔습니다. 앉으세요. 난 괜찮다고. 그 순간 철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머, 큰일 났다. 119 불러. 순자는 침착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미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응급차 부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순자가 너무 차분해서였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응급차가 왔습니다. 철수를 실었습니다. 순자가 같이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검사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렴 초기입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입니다. 입원해야 하나요? 아니요. 약 드시고 푹 쉬시면 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철수가 화를 냈습니다. 무리는 무슨 무리야. 나 일해야 돼. 의사가 단호했습니다. 일하시면 위험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쉬셔야 합니다. 철수는 말을 못했습니다. 의사는 나갔습니다. 순자는 수납을 했습니다. 약을 받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철수를 방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푹 쉬세요.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장사는 어떻게 해? 제가 할게요. 너 혼자 어떻게 해? 할 수 있어요. 철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죽을 끓였습니다. 철수가 먹을 죽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가계부를 폈습니다. 병원비를 적었습니다. 약값을 적었습니다. 병원 봉투를 꺼냈습니다. 돈을 셌습니다. 모자랐습니다. 혹시 봉투를 꺼냈습니다. 돈을 꺼냈습니다. 2장뿐이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다시 나눴습니다. 가계부에 썼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들었다. 날짜를 썼습니다.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내일부터 혼자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하니까요. 그냥 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4시였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죽을 끓였습니다. 철수 약을 챙겼습니다. 시장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멈췄습니다. 철수 방을 봤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자면서도 기침을 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어떡하지? 시장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철수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약을 먹여야 합니다. 죽을 먹여야 합니다. 순자는 결정했습니다. 시장을 늦게 가기로 했습니다. 6시, 철수가 깼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순자가 죽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너 장에 안 갔어?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왜? 늦었잖아. 당신 약부터 드셔야죠. 철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죽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병원 다녀와야 해요. 오늘. 철수가 놀랐습니다. 벌써? 어제 갔잖아. 재검사래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철수를 안심시키려고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장사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못 나가요. 그 한마디가 무거웠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못 나간다. 철수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 돈은? 괜찮아요. 하루쯤은요. 철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시장의 순자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 왜 안 와? 아마 남편 때문인가 봐. 어제 쓰러졌잖아. 아이고, 그래도 장사는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글쎄, 남편이 많이 아픈가 봐.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오해도 했습니다. 순자가 철수 때문에 못 나온 거라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철수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재검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남편이 약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많이 겪으셨나 봐요. 네. 강제로는 안 됩니다. 설득하셔야죠. 약 안 먹으면 위험하다고요.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검사는? 괜찮대요. 그럼 내일은 장에 나가도 되겠네. 순자가 대답 안 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철수는 혼자 있는 게 불안했습니다. 평생 순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없었습니다. 저녁, 순자는 가계부를 폈습니다. 오늘은 수입이 없었습니다. 지출만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에 못 갔다. 내일은 갈 수 있을까? 날짜를 썼습니다.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가야 해. 안 그러면 뭐죠? 돈이 없어집니다. 병원비를 못 냅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순자는 무서웠습니다. 처음으로 시장에 못 나가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조금 편했습니다. 철수 욕을 안 들었습니다. 손님 눈치를 안 봤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편하면 안 되는데, 일해야 하는데. 그날 밤 순자는 잠을 못 잤습니다. 생각이 많아서였습니다. 사흘째, 철수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기침이 줄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정말 재검사였습니다. 병원 접수, 순자는 막힘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철수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너 이 병원 자주 왔어?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언제? 여태요. 철수가 이해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병원 별로 안 왔는데. 순자는 대답 안 했습니다. 검사실로 갔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철수가 또 물었습니다. 너 정말 여기 자주 왔어? 예. 혼자? 아니요. 당신 모시고요. 철수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왔어요. 재작년에도요. 내가? 예. 기침하셔서요. 철수는 멈췄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때. 하지만 그때 병원 온 줄 몰랐습니다. 그때 집 근처 의원 간 줄 알았는데 거기 가다가 여기 왔어요. 심해 보여서요. 철수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수남. 순자는 지갑이 아니라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봉투였습니다. 철수는 그 봉투를 봤습니다. 낡았습니다. 접힌 자국이 많았습니다. 그게 뭐야? 병원비요. 왜 봉투에? 나눠서 관리해요. 뭘? 돈이요. 철수는 처음 알았습니다. 순자가 돈을 그렇게 관리한다는 걸. 집으로 가는 길, 택시 안. 철수가 물었습니다. 그 봉투 몇 개야? 4개요. 뭐? 병원, 전기, 쌀 혹시?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 있을 때요. 철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방에 누웠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 여자가 혼자 다 했구나. 철수는 자기가 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고 가족을 책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했습니다. 돈을 관리하고 병원을 가고 생활을 꾸렸습니다. 철수는 처음으로 불안했습니다. 자기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밤, 순자는 부엌에 앉았습니다. 가계부를 폈습니다. 오늘 쓴 돈을 적었습니다. 병원비, 약값, 택시비, 그리고 다른 걸 적었습니다. 남편 기침 조금 나아짐, 약 잘 먹음, 내일은 죽 말고 밥 해도 될 듯. 가계부가 아니었습니다. 일기였습니다. 간병 일지였습니다. 순자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편 아침에 화냄. 그래도 밥은 다 먹음. 오늘 손이 차다고 함. 장갑 사야겠음. 내가 웃으면 덜 화내는 것 같음. 시장에서 넘어질 뻔함. 조심해야 함. 순자의 가계부는 돈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매일 적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 아래 날짜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 철수는 우연히 그걸 봤습니다. 순자가 화장실 간 사이였습니다. 가계부가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철수는 펼쳤습니다. 숫자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장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남편 욕했지만 저녁은 잘 먹음. 오늘 손님이 남편한테 짜증냄. 내가 사과함. 남편 약 안 먹으려 함. 죽에 섞어서 줌.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남편이 내 손 차갑다고 함. 기분 좋았음. 오늘은 욕이 조금 덜함. 다행. 남편이 웃음. 오랜만. 철수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순자가 돌아왔습니다. 뭐 하세요? 철수는 대답 못했습니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가계부를 봤습니다. 철수가 봤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자는 가계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철수는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나한테 화난 적이 없구나. 나는 매일 화냈는데 저 여자는 그냥 견뎠구나. 철수는 처음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밥 먹었냐? 순자는 멈췄습니다. 철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 철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점심, 철수가 또 물었습니다. 너 피곤하지? 순자는 놀랐습니다. 아니요. 거짓말. 매일 새벽에 일어나잖아. 익숙해요. 철수는 말이 막혔습니다. 익숙하다는 게 슬펐습니다. 저녁, 철수가 진짜 하고 싶었던 질문을 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까지 하냐? 순자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솥을 닫았습니다. 물을 따랐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요. 철수가 답답해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도 아닌데. 순자는 철수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내가 해야죠.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그게 부부니까요. 철수는 화가 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부? 내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순자는 대답 안 했습니다. 국을 떴습니다.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대답해. 내가 뭘 해줬냐고.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철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우리 남편이니까요. 철수는 울컥했습니다.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감정이었습니다. 순자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철수 것을 먼저 놓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철수는 그 밥상을 보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철수는 혼자 있을 때 가계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순자가 시장 정산하러 간 사이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아래 숨은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남편, 오늘 아침 많이 화냈지만 밥은 다 먹음. 남편 손 차다고 함. 손난로 사줘야겠음. 오늘 남편이 내 이름 불렀음. 오랜만. 철수는 그 문장을 보고 멈췄습니다. 자기가 순자 이름을 부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남편 병원 가기 싫어함. 달래서 감. 약 안 먹으려 함. 죽에 섞음. 먹었음. 남편 오늘 웃음. 이유 모름. 기분 좋음. 철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구나. 나는 매일 이 여자를 욕했는데 이 여자는 나를 기록했구나. 철수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순자가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철수를 불렀습니다. 진지 드세요. 철수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철수가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을 먹었습니다. 국을 먹었습니다. 순자도 먹었습니다. 한참 후 철수가 말했습니다. 맛있다. 순자는 놀랐습니다. 철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철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순자에게는 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철수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장에 가냐? 순자는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시에 일어났습니다. 철수 약을 챙겼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환기를 시켰습니다. 오늘도 병원 먼저 가야 해요. 철수는 대답 안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달랐습니다.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순자가 이 집을 지탱해왔다는 인정.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일상생활 하셔도 됩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장사도요? 네. 무리하지 마시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장 나가자. 순자는 대답 안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안 갔습니다. 철수가 일어났습니다. 장 안 가? 오늘은 당신 먼저 챙겨야 해요. 난 괜찮아. 그래도요. 철수는 알았습니다. 순자가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걸. 평생 시장이 먼저였습니다. 손님이 먼저였습니다. 돈이 먼저였습니다. 오늘은 철수가 먼저였습니다. 철수는 이상했습니다. 화가 안 났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래. 오늘은 쉬자. 순자는 놀랐습니다. 철수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예. 그날 시장의 순자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순자 씨 또 안 왔네. 남편 때문인가 봐. 그래도 장사는 나와야 하는 거 아냐?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순자가 왜 안 나왔는지. 순자는 시장을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꾼 거였습니다. 평생 남편이 정해온 우선순위를 처음으로 순자가 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시장 빈 좌판, 접어둔 천막, 이른 아침의 햇빛. 순자는 집에서 철수와 아침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철수가 말했습니다. 밥 먹었냐? 순자가 웃었습니다. 지금 같이 먹잖아요. 철수도 웃었습니다. 작게. 사람들은 잃고 나서 깨닫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잃기 전에 겨우 깨닫습니다.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기를 지탱한 건 자기가 아니라 순자였다는 걸. 그리고 순자는 선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를 먼저 챙기기로.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